최근 미국 국방부에서 UFO로 추정되는 미확인 비행 물체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영상 속의 물체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동하는가 하면 일반 비행 물체와는 다른 비행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별별 이야기에서는 미확인 비행 물체 UFO에 대해 우석대학교 전기전자공학과 맹성열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 미국 국방부에서 UFO 영상을 공개해서 큰 화제가 됐습니다. 이 전투기 조종사들이 직접 목격한 장면들이었는데 네. 우선 영상부터 보고 와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네. There's a whole fleet of them. Look on the ASA. My gosh. They're all going against the wind. The wind's 120 knots from the west. Look at that thing, dude. That's not our LNS. 네, 지금 다시 한번 영상을 통해서 봤는데 예. 다시 봐도 정말 신기하네요. 진짜 네. 영화 같기도 하고요. 네, 물론 앞으로 과학적인 검토가 조금 더 필요하겠지만 네. 그래도 이 미국 국방부에서 공식 인정한 만큼 이걸 실제 UFO로 봐도 괜찮을까요? 예, 뭐 공식적으로 UFO라고 선언했고요. 예, 근데 이제 UFO라고 했다고 그게 뭐 외계인의 우주선이다 그런 건 아니고 네. 예, 좀 군사 용어로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고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아까 그 영상을 포함해서 3개가 공개가 됐어요 이번에. 네. 예, 그 분량이 한 2분 정도 되는데 그 2개는 이미 이제 뉴욕 타임스에서 공개가 이미 됐던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미 공개가 됐었던 것을 이번에 이제 미 국방부에서 컨펌을 해준 거라고 예. 볼 수 있고요. 근데 그 영상들을 보면 굉장히 신기한 게 그 안에 이제 그 음성 예. 그 대화들을 하는데 굉장히 그 조종사들이 굉장히 놀라워해요. 예.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미국 해군 조종사들인데 네. 예, 그 사람들이 굉장히 경험이 많을 그렇죠. 거예요. 예, 그쪽에 많은 경험이 있고 이제 예. 그런 쪽에 굉장히 식별을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그거를 이제 처음 보는 현상들이 그 사람들 눈에도. 예. 예. 그래서 사실 여기서 이제 미 국방부가 이걸 미확인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이거는 용어를 굉장히 우리가 잘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미확인이라는 얘기는 아직 제대로 확인을 못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 가지 가능성을 이렇게 두고서 쭉 조사를 해봤는데 예. 그런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어떤 자연 현상이나 기상 현상 그런 것들, 천문 현상, 예. 그 인공적인 비행체들의 그런 범주에 들지 않는 그런 것이라는 걸로 이제 확인이 된 거죠. 예.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런 사례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고요. 네. 미 공군에서 1969년까지 조사를 했었던 예. 공식적으로 했던 적이 있었는데 네. 그때 한 600건이 넘는 그런 사례들이 미확인으로 그렇게 남았습니다. 예, 상당히 그렇군요. 이미 많은 사례가 있었군요. 예. 네. 실제로 과거 1952년에도 미국 워싱턴에서 미확인 비행 물체가 나타나서 심지어 미 공군과 교전까지 벌였다고 들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그때가 1952년 7월 달인데요. 예. 이제 야간이죠. 예. 먼저 그 주민들이 먼저 이제 목격을 하고 네. 이제 쭉 신고를 합니다. 예. 예. 그리고 실제로 그 미 공군의 레이더망에도 이제 포착이 되죠. 네. 예. 그래서 그거를 갖고 판단을 하고 이제 요격기가 출격을 합니다. 그렇지만 요격기 조종사들이 이제 처음에는 허탕을 치고요. 예. 네. 다시 이제 기지로 돌아왔는데 또 주민들로부터 이제 또 신고가 들어오고 또 레이더에도 걸리고 예. 그래서 다시 또 이제 출격을 하죠. 네. 근데 이때는 이제 그 조종사들이 목격을 합니다. 그래서 다가가니까 순간적으로 레이더망과 그 조종사들을 시야에서 사라져 버려요. 예. 그래서 다시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그러고 나서 이번에는 이제 더 심각한 일이 벌어지죠. 바로 백악관 그 상공 쪽에 이제 UFO가 출현이 됐고요. 예. 그래서 그걸 갖고 이제 다시 또 유효기가 예. 이번에 출격을 해요. 그래서 가갖고 이제 쫙 다가가니까 네. 이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러니까 우리 그 당시에
저기 제트기들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이렇게 도망을 갔어요. 그렇군요. 근데 그걸 그래서 놓쳤는데 그래서 다시 돌아오려고 하는데 이 UFO들이 다시 와갖고 예. 유격기를 이제 둘러싸죠. 그래서 네. 순간적으로 이걸 어떻게 될지 이제 다들 굉장히 당혹스러워서 기지 쪽에다 이제 판단을 이제 요청을 했는데 예. 그 순간 이제 이게 그냥 사라져 버렸어요. 아, 멀리. 사라졌어요. 네. 이 실제로 교전까지 한 사례가 있다고 하니까 정말 신기한데요. 네. 우리나라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예. 우리나라 그 청와대 상공에도 1976년 10월 달에 실제로 미확인 비행 물체가 나타났고요. 네. 그때는 이제 대공포화를 이렇게 쐈어요.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그 추락된 탄피에 맞아갖고 뭐 네. 부상자도 생기고 그랬는데, 예. 근데 그때 보고가 된 게 이제 처음 보고는 12개의 UFO가 이제 목격이 됐다. 네. 이렇게 보고가 됐는데요. 근데 이 사건이 국제적으로도 좀 유명해졌어요. 예. 예, 그 영국의 티모시 굿이라는 작가가 네. 논픽션으로 어버브 탑 시크릿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이제 소개가 됐어요. 근데 거기서는 이게 이제 UFO다 이렇게 이제 됐고요. 근데 이제 나중에 한국의 국방부에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해명을 하는데 좀 얘기가 좀 달라졌어요. 그게 뭐냐면은 처음에 발표한 거는 소속 미상의 이제 비행기다. 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그 노스웨스트 화물기가 일본으로 가다가 네. 이 항로가 잠깐 이탈이 돼서 청와대 상공을 지나게 돼 갖고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났다. 네. 뭐 이런 얘기가 됐죠. 예. 그리고 2011년 비교적 최근이죠. 예. 그때 바로 개천절이었는데 그때에도 청와대 상공에 UFO가 나타났었어요. 근데 사실 그때 그냥 광화문 상공이라고 그래서 이게 네. 청와대하고는 관계가 없어서 별로 안보와는 무관하다고 사람들이 넘어갔는데 사실 그때 이제 상당히 여러 개가 수십 개가 굉장히 높은 데 나타났고요. 한 15분 동안 이제 체류를 했었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뭐 우리 국방부나 이런 데서 별 네. 반응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아니, 그런데 UFO가 일반 비행 물체와는 어떻게 다르길래 조종사들이 이토록이나 놀라는 건가요? 첫 번째로 우리가 꼽을 수 있는 건 가장 이제 큰 특징은 굉장히 급격한 방향 전환입니다. 네. 예. 그래서 보통 일반 비행체는 이렇게 방향을 전환할 때 이제 어떤 일정한 반경을 거리고 이렇게 회전을 하게 되는데 이제 UFO는 그런 게 거의 없이 굉장히 거의 직각으로 이렇게 꺾어서 이제 회전한다. 네. 뭐 그런 특성들이 보고되고 있고요. 그래서 1940년대 말에 보면 미국 공군 조종사들이 그런 사례들을 좀 많이 보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둘째로는 이제 지구상의 어떤 비행체보다도 이제 빠르게 움직인다는 거죠. 네. 예. 그래서 그 당시에 보면 이제 과학자들이 그걸 도대체 어떻게 설명할지 몰라서 해서 여러 가지 가설이 나왔는데 예. 그 중에 반물질 가설이 나와요. 반물질이요. 예, 예. 그래서 반물질이 지구 이 대기 중으로 어떻게 들어와서 이제 서로 우리 물질하고 반응하면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이제 움직이는 것이 아니냐. 네. 근데 이제 그 가설의 문제점은 그렇게 다량의 그 반물질이 과연 어디서 올 수 있느냐, 그걸 이제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또 세 번째의 특성은 예. 그 레이더하고 시야에서 같이 보일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레이더에는 포착이 안 되죠. 네. 예, 그리고 눈앞에는 바로 있는데 어. 뭐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가 우리나라에서 보고가 됐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일종의 스텔스 기능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렇군요. 예. 근데 1980년도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그 예. 목격된 그 사례가. 근데 그때 기술로는 도저히 이제 그런 게 불가능했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UFO는 좀 낮은 고도를 움직이면서 음속을 이렇게 뛰어넘는 경우에 보통 일반 비행체는 이 충격파를 내죠. 그래서 예. 소닉붐이라고 하는데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지상에 막 유리창도 깨지고
많은 피해가 생깁니다. 예. 그런데 UFO의 경우는 그런 경우에도 전혀 그런 소닉붐이 없다는 거죠. 예. 그래서 실제로 벨기에의 수도인 그 브뤼셀에서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그때도 이제 아까 그 백악관이나 그 있었던 것처럼 네. 유격기가 출동을 하죠. 그래서 이제 그 UFO를 쫓아가는데 UFO가 저기 그 추격을 피해갖고 지상 200m 아래로 이제 내려오면서 그때 그 속도가 음속의 2배였어요. 아, 근데도 그 아무런 피해에 대한 그런 얘기가 없었다는 거죠. 네, 신기하네요. 그럼 UFO는 네. 현대 과학으로는 아직 검증할 수가 없는데 인류에게 UFO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1940년대에 예. 그 아주 저명한 그 물리학자인 페르미가 네. 이런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지구에 이미 외계인이 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저 먼 다른 은하에서. 그런데 도대체 그들이 어디 있냐 자기가 볼 수가 없다. 그래서 답답해했고 그게 이제 나중에 그 페르미 패러독스라고 이렇게 예. 이름이 붙여졌고요. 그래서 그 의문에서 시작된 게 사실 세티 계획이 사실은 거기서 시작이 됐습니다. 예. 도대체 외계인이 어디 있느냐. 근데 그걸 찾기 위한 그 노력들이 이루어진 거죠. 그런데 이제 나중에 그 세티 계획에도 깊게 관여했던 칼 세이건이라는 그 천문학자가 어떤 주장을 하냐면 1960년대에 이런 얘기를 해요. 상당히 문명이 발달하면 아광속 비행을 할 수 있고, 예. 그러면 다른 은하계에서 이제 우리 은하로 올 수가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자기가 계산해 보니까 우리 지구에 이미 지난 한 5,000년 사이에 한 2번 정도 났을 것 같다. 예. 이제 이런 걸 이제 발표를 하죠. 그래서 사실 그 UFO가 대중적으로는 이제 외계인의 우주선일 가능성이 높다고 이제 그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예. 그래서 현재 우리보다 월등한 수준의 그런 문명의 모습을 갖는 그런 이제 외계인들이 있어서 네. 만약 그 실제로 지구에 오는 것이 바로 그 UFO라면 이거는 사실 인류 문명에서는 엄청난 사건일 수 있는 예, 거죠. 획기적인 그렇죠. 일이 될 것 그렇죠. 같습니다. 예. 이 국내 주요 UFO 사료를 담은 이런 영화가 전주 국제영화제에 출품된다고 하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이 내용도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